세 번째 테러입니다. 벌써 트럼프 대통령은 세 번 다 이 테러 모의를 넘겼습니다. 평화의 기회를 만들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백악관 만찬 장소에서 트럼프의 목을 노린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일대는 아수라장이었고요. 총격에서 살아남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I heard a noise and sort of thought it was a tray. I thought it was a tray going down. I've heard that many times, and it was a pretty loud noise. Melania was very cognizant, I think, of what happened. I think she knew immediately what happened. She was saying, that's a bad noise. He was, in my opinion, a sick person. They seemed to think he was a lone wolf, and I feel that. Is there any indication that this shooting could have been linked to the war in Iran? I don't think so, but you never know. We're going to know a lot. We have the best people in the world working on it, and we're going to know a lot. Please. 백악관 만찬장에 있었던 그 턱시도 차림 그대로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 당시 총성이 울려 퍼지던 만찬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인터뷰가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So could you explain what happened? They were clearing the salad course at the dinner. Lots of people in the ballroom, and I heard shots fired right outside the door, not inside the ballroom. I think I heard 3 or 4. I wouldn't quote me on that, but I heard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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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It is scary. And a lot of people who were in that ballroom for the dinner tonight, a lot of the White House correspondents were in Butler, Pennsylvania in July 2024 when President Trump very narrowly escaped being assassinated. Go to the kitchen, all the stuff, go to the kitchen. We are in the kitchen waiting, yep. And then this Secret Service, I think so, they come and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목숨을 노린 암살 사건, 이 총격 사건. 자, 지금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이 기자들이 굉장히 아수라장이 된 이 만찬장에서 몸을 숙이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8시 10분 오후에요. 백악관 기자단 만찬이 시작됐고 만찬장 홀 뒤편에서 총격음 트럼프 대통령 일행은 피신을 했고요. SNS에 용의자 체포 사실을 공개한 게 오후 9시 17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한 시각이 10시 31분. 그날의 이 CCTV 영상과 제압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안 검색대 CCTV 화면인데요. 자, 지금 보시죠. 총격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원들이 지금 총을 들고 사격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이게 CCTV 화면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총을 들고 무장을 한 총격범이 보안 검색대를 빠른 속도로 돌진하며 달리는 모습이고요. 자, 요원들이 그를 향해 총을 쏴서 제압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총격범이 체포된 사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만찬장 당시의 그림도 한번 볼까요? 만찬장, 당시의 만찬장 영상도 한번 보시면 아수라장이 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내의 모습이고요. 자, 뒤쪽에서 술렁술렁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요. 경호원이 연단에 올라와 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막아섭니다. 눈으로 계속해서 경계하는 요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곧이어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피시키죠. 자, 뒤에서는 총성이 여러 차례 울린 겁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테이블 밑으로 숙여서 몸을 피합니다. 현장은 아수라장. 자,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요. 총성이 울렸고요. 자, 지금 모두가 놀라는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총성이 울리는 쪽으로 고개를 향하고 자,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고 연단 뒤로 대피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총성과 이용의자 제압과 체포가 이루어졌는데, 자, 전성훈 비서관님, 일단 저 만찬장이 어떤 만찬이었습니까? 예, 저게 이제 백악관 출입 기자단. 네. 이제 연례적으로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들을 모아놓고 한번 만찬을 하는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런 행사가 있고, 관례에 따르면 대통령이 매년 참석을 해서 언론인들과 같이 이제 교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2천 명 정도 들어가는 큰 행사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다 일일이 응대를 할 수 없으니까 부통령, 하원 의장, 또 주요 강요들이 전부 다 참석해서 저 테이블마다 하나씩 이렇게 배정이 돼서 앉아가지고 오. 기자들하고 같이 이제 담소 나누면서 식사하는 미 정부의 그런- 주요 인사들이 다 참석한 자리군요. 다 참석한 자리입니다. 네네. 다 참석한 자리고 그래서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본적으로 언론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1기 때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네. 이제 2기 들어서 이제 처음 참석했는데 저런 좀 불상사가 좀 난 거죠. 그렇군요. 앞서 이제 CCTV 화면을 보시면 총격범이 총기를 든 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진하잖아요. 네.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니, 애초에 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 저기가 바로 이제 만찬장으로 향하는 바로 문이잖아요. 저게 이제 1차 보안 검색대 같고요. 네네. 저기서 좀 더 걸어가면은 만찬장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아니, 어떻게 저 건물 자체에 이제 총기를 든 채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저거는 이제 그 경호 실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저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경호를 하는 것은 이제 수동적인 경호고 네. 다행히 그 수동적인 경호는 이제 성공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신변에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사실 경호를 제대로 하려면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경호를 했다고 봤을 때는 저런 분이 호텔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아예 호텔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일단은 안 되는 거고 근데 투숙객으로 이제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저게 약간 뛰어나오는 저게 이제 복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 앞에서 차단을 했어야 되는 거고 저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백악관의 경호가 적나라하게 뚫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그 테러범이 이제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자기 가족들한테도 이제 뭐 남기고 이 경호가 너무 허술하다. 그러니까 이란 테러범이 기관단총 들고 들어와도 못 막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면에서 경호 실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하고요. 지금 사실은 저 괴한이 총을 든 채 저기를 통과하게 둬서는 안 된다. 안 되는 이미 거죠. 저 복도에 진입할 수 없게 했어야 저걸 됐다. 그럼요. 저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게끔 사전에 점검해가지고 사전에 제거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조용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경호 실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국도 크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에 영국 찰스 국왕이 지금 국빈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아, 않습니까? 맞아요. 국왕 방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상황을 보고 심지어 영국 내 일각에서는 지금 국왕이 방문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네네.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좀 경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워싱턴 히트 호텔인데 평면도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면요. 워싱턴 히트 호텔, 힐튼 호텔 평면도입니다. 1층 로비층에서 바로 이 보안 검색대까지 연결이 되고요. 보안 검색대까지의 거리는 45m. 사건이 발생한 곳과 연회장 입구는 코앞입니다. 연회장 바로 코앞에서 직전에서 제압이 됐다라고 하니까 저문 뚫고 들어갔으면 사상자 나왔을 수 있겠네요. 그 사상자가 크게 나왔을 수 있죠. 네네. 산탄총, 엽총하고 권총을 이 들고 산탄총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무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확산해서 발산하니까. 사방으로 발사되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크게 사상자가 났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 그 테러범이 이제 뭐 크게 뭐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의도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더 크게 좀 사고를 치고 싶었다면은 산탄총이 아니고 본인 말대로 정말 기관단총을 가져가야 되고 뭐 미국에서 그 뭐 연발총을 구입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이게 무기 자체가 또 뭐 칼을 가지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 사상자를 크게 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그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 가족한테 보낸 그 성명서를 보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티 트럼프다. 안티 트럼프.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일하는 고위 관료들을 많이 좀 살상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한 걸 보면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미국 사회 전체에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러면 안 되죠.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특히나 총기가 자유인 미국 내에서 산탄총과 권총과 각종 칼들로 무장을 한 채 다중들이 있는 만찬장에 돌진했다라는 것은 더더욱 매우 중대한 테러 범죄에 준하는 행동이므로 아마 강한 처벌과 비난이 미국 사회에서도 뒤따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총격범의 정체도 충격적입니다. 보시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멀쩡한 사람이 아니죠. 저런 행동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31살, 캘리포니아 토런스 출신, 2017년 공과대학교 칼텍 기계공학 학사 졸업, 조교, 기계공학 학도예요. 칼텍은 명문대에 속하죠. 나사에서 인턴했고 유명 과외업체 시간제 교사, 2024년 12월 이달에 강사에 선정도 했다. 정혁진 변호사님, 멀쩡한 공학도였고 나름 교육자였는데 나이도 어려요. 31살, 멀쩡한 대학 나와서. 저게 멀쩡한 대학이 아니고요. 칼텍이라고 하면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최고죠. 동부에 MIT가 있다라고 하면 서부에는 칼텍이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칼텍을 나와서 저렇게 학원 강사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네요. 지금 뭐 애플부터 시작해가지고 칼텍 있는 데가 다 실리콘밸리 그쪽인데 거기에 잘 나가는 그 기업에 잘 나가는 연구원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렇게 우수하고 거의 천재급 사람 아닌가 전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워싱턴까지 날아가서 저렇게 미국 대통령의 경우가 더 막강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대통령의 경우가 더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삼엄한 경호를 뚫고 들어갈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이 본인과 그다음 전 세계를 굉장히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 체계는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그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총격범이 범행 직전에 일종의 어떤 성명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조금 전 외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나는 더는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그의 범죄로 내 손을 더럽히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사고의 방식이나 어떤 정신의 메커니즘이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온 인물의 이 논리적 구조로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미국 내에서의 평가예요. 행정부 관료들이 표적이다. 우선순위는 고위직부터 범행을 노렸다는 구체적인 이건 살상 범죄를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범행 10분 전 가족에게 성명 전달. 그러면서 또 서명엔 친절한 연방 암살자 앨런이라고 서명되어 있는데 판사 출신의 전재 의원이 보면 본인이 범행 동기,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행정부 관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본인이 암살자다라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본인 스스로가 모든 범행의 목적과 동기와 증거들을 다 남겨놓은 상황이네요. 지금 현재 뭐 체포돼서 이제 조사를 그렇죠. 받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온 이 성명만으로는 뚜렷한 이제 범행 동기는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부렸던 네.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추측은 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앞단의 문장은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그러니까요. 좀 그러니까 뭐 정신 상태가 조금 더 정상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이러한 이제 그 총격은 사실 뭐 이란전에 대한 불만 아니냐 이제 이러한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암살 시도범의 저 문구만 가지고는 이제 이란전에 대한 불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좀 동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 번째 본인에 대한 암살 시도를 가지고 오히려 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이제 그러한 정치적 행보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런 보안 검색 아니면 경호의 허술함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본인의 이란전이 길어지는 데 대한 또 여러 가지 지루함이나 또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좀 수습하려는 좀 이러한 오히려 정치적인 동기로 좀 이용되려는 좀 그런 면도 있어서 좀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본인을 표현을 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죠.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이란 요원이었다면, 아까 이제 전승 원장님 짚어주신 부분인데, 기관 단총을 들고 들어왔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라고 허술한 호텔 보안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소동 대변인님, 지금 본인을 친절한 암살자라고 쓴 것, 그냥 앞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제거하기 위한다라고 하면서 앞에 이제 본인의 범행에 대한 명분을 주저주저 썼는데 무슨 말인지도 중언부언이고, 네. 그러면서도 또 이란 요원이었다면 아무도 눈치 못 챘을 것이다라며 어찌 보면 미국의 어떤 백악관 보안을 또 걱정하는, 염려하는 듯한, 조롱하는 거겠죠. 그렇죠. 비정상적인 어떤 행태들이 많네요. 맞습니다. 저게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그 뭐 성명서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네네. 그것도 가족들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예, 가족들한테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낸 건데 확실히 이제 범행 동기는 트럼프 대통령, 미 행정부 이것이 이제 명확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의자도 어쨌든 지금 하루 전에 여기에 투숙객으로 묵어서 지금 이 뭐 암살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백악관 만찬이 사실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만약에 암살을 시도하는 사람들한테는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국 경호국에서 비밀 경호국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확실히 경호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장소가 예전에도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던 그 호텔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경호국 여기에 대한 비판은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조금 일어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안보 요원들 때문에 자기가 무사해졌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격려하고 치하하는 이렇게 이제 뭐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본인이 지금 예전에도 자기가 테러 시도 당했을 때도 계속 막 이렇게 오른손을 들면서 그냥 자신은 건재하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지지층들한테 강인한 이 리더십, 강인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끝나고 바로 턱시도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러네요.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전성 원장님, 네. 저 총격 사건이 있었던 호텔이 45년 전 레이건 전 대통령이 총알에 피격됐던 그 같은 호텔이라면서요. 같은 호텔입니다. 그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호텔 내에서 행사를 마치시고 외부로 나와서 이제 이동하면서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이제 저격을 당했죠. 다행히 근데 이제 직접 저격을 당하긴 했지만 저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군요. 저격을 당했지만 이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을 하고 이제 치료를 받았고 같이 가던 그 백악관 대변인, 피츠버그라는 남자 대변인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총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반신불수로 이제 평생을 살았죠. 근데 이제 재미난 일화는 이제 저 당시에도 우리 청와대 경호실하고 미국 경호국하고 이제 교류를 합니다. 지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협력도 하고 하는데 저 사건 전에 우리 청와대 경호실이 이제 미국 방문해가지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저 호텔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어디에서 좀 취약점이 있겠느냐고 물어봤답니다. 이러한데요, 이거는. 우리 경호국에서 이제 경호실에서 저 지점을 얘기를 했대요. 여기가 좀 취약한 것 같다. 나중에 저기서 지금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청와대 경호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 일화도 있습니다. 네. 또 한 번 총격 위험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미친 세상 헛소리 같은 매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대목이었는지 장호림 기자가 이어갑니다. 만찬장 총격 사건 이후 방송 인터뷰에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 He just went to it and then boom, he popped through it. He was fast. When you look at it on tape, it's almost like a blur. 범인이 범행 직전 작성했다는 이메일 성명의 소화성애자, 강간범 등 표현을 진행자가 그대로 읽자 말을 끊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를 노려보고 어떤 병든 사람의 헛소리라면서 자신은 모든 것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한 진행자를 향해서도 그런 내용을 읽으면 안 된다.
당신은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총격 사건에 대해선 우리는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범인의 정신적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 guy is a sick guy. When you read his manifesto, he hates Christians. That's one thing for sure. He hates Christians, a hatred. 빠른 속력으로 보안 검색대를 뚫은 범인을 두고 NFL 영입 수준이라는 농담을 하는 등 태어난 척 건재함을 과시하기로 했습니다. Nobody told me this was such a dangerous profession. If Marco would have told me, maybe I wouldn't have run. Maybe I would have said, I'll take a pass. 위기에 강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해 정치적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러면서 이번 범행은 미치 광희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신을 역사적으로 위대한 링컨 대통령과 비유하기도 했죠. 그 이유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My impression is he was a lone wolf, whack job. These are crazy people. I ask respectfully, why do you think this keeps happening to you? I must tell you, the most impactful people, the people that do the most, you take a look at the people, Abraham Lincoln, I mean, you go through the people that have gone through this, where they got them. The people that make the biggest impact, they're the ones that they go after. They don't go after the ones that don't do much because they like it that way. 여러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는 기억하십니까?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암살 시도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유세장에서 귀를 스치는 저격범의 총알 맞고 저 모습입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손을 치켜들고 파이트, 싸우자, 싸우자를 외치던 저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암살 시도였는데 저 모습 때문에 당선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수 결집의 신호가 됐던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로 또 플로리다의 골프장에서 저격범이 숨어 있다가 적발되면서 시도는 못했지만 발사는 못했지만 시도 단계에서 체포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인 겁니다. 예. 자, 일단은 저 트럼프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이란과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외신들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원래 저런 암살범들은 정확한 범행 동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체 언급을 안 하잖아요. 동기에 대해서. 근데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해서 되게 의아했거든요. 저걸 왜 확인되지도 않은 걸 얘기할까? 일부 외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4년 트럼프 선거 유세 때처럼 지금 낮아진 지지율을 올리는 정치적인 이용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라면서 아브라함 링컨을 얘기를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정말 그 암살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고 지금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나름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발생 이후에 이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행의 동기는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이제 나오겠죠. 그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로 이 삼고 자신이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이 시도가 결국은 이런 저항과 이런 위험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일을 자기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번에 이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던 저 만찬장은요. 공교롭게도 45년 전에 레이건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한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인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았냐, 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 총격 사고와 관련해서 중동 상황과 연결성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는데요. 그 가능성은 낮게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Is there any indication that this shooting could have been linked to the war in Iran? I don't think so, but you never know. We're going to know a lot. Well, Beforehand, and do you believe you were the target of this tonight? I guess. I mean, these people are. 아닐 것 같다. 이란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그건 모르죠. 조사해봐야지 아는 거죠. 라는 투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이란과의 연관성이 확인이 된다면, 지금 안 그래도 5월 1일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관성이 확인이 되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란 측에서도 즉각 이건 트럼프의 자작극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혹시 그 연관성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연관성을 지어서 얘기할 경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말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전쟁이 정말 정당한 것이었고 네. 이건 이란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재,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지금 보시는 이란의 주장은 이거는 백악관이 자작극을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거는 이제 주장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네. 설마 미국의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이런 자작극을 벌이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번 총격 사건이 전 세계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란과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 자체가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의 아락치 장관이 파키스탄을 갔다가 오만에 갔다가 다시 파키스탄을 가고, 이게 말로는 외형적으로는 미국과 협상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만 네. 행동은 하고 싶은 행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상단을 보내려고 다 취소를 했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란이 우리하고 협상하려면 전화만 하면 돼. 굳이 그 열 몇 시간을 우리가 날아갈 필요도 없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선택지를 다 가지고 있고 이란은 카드가 없어. 하고 싶으면 얘기해. 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란 측도 지금은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협상을 회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아하. 이런 판단 때문에 아마 조만간 협상이 열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총격 암살 시도에서 아무 해를 당하지 않는 건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궁지로 몰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총격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화위복이 되는 좋은 카드가 된 거는 맞습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지지율을 올린다든지 또는 전쟁의 국면을 전환시켜서 이란을 굴복시키고 트럼프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전화위복이 될 것이고 네. 그것과 무관한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면 네. 그것 직접 연관하기는 좀 어려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백악관 이 총격 시도 당시 전모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칼을 들고 돌진했던 당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워싱턴 특파원이 사고가 발생했던 그 호텔 안으로 들어가 취재한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시장이 조기 등판에 선거 전에 뛰어들면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총격 용의자는 대체 왜 총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만찬장으로 달려갔을까? 범행 직전 가족들에게 보낸 긴 글의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총격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은 범행 10분 전 가족들에게 1000단어가 넘는 분량의 성명서를 보냈습니다.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지칭하면서
행정부 관료들을 고위직부터 하위직 순으로 표적 삼겠다고 성명에 적었습니다. 호텔 직원과 일반 초청객은 표적이 아니라면서도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을 뚫고서라도 표적에 접근하겠다고 썼습니다. 대통령 연설에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 자체가 공모라는 겁니다. 성명서를 받은 앨런의 형제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행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또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로 묘사하며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수사당국은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토드 블렌치 미국 법무장관 대행은 앨런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It does appear that he did in fact have set out to target folks that work in the administration, likely including the president, but I want to wait and not get ahead of us on that. 구금된 앨런은 현지 시각 27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출석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살해 미수와 총기 사용 혐의 등 중범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